주요 스포츠 소식을 전해드리는 스포츠 하이라이트 전남일보 취재 2부 한규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너무 더워서 더워도 너무 더워서 어찌 지내고 계십니까? 습도도 너무 높고 온도도 너무 높아서 정말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럴 때 우리 기분을 좀 상쾌하게 해주는 건 아무래도 스포츠이겠죠. 그런데 기아 타이거즈가 안방에서 6연전을 치렀는데 좀 속상한 결과를 보여줬어요. 네, 더운 날씨에 조금 속 시원한 결과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요. 예. KT 위즈와 삼성 라이온즈를 상대로 홈에서 6연전을 치렀는데 좀 지지난주에 1승 4패에 그쳤기 때문에 좀 분위기 반전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분위기 반전이 굉장히 난항을 겪었습니다. 어땠어요? 이제는 정말 선두수성이 불안한 상황까지 이르렀는데요. 예. 지난주 월요일 기준 6위였던 KT에게 1승 2패로 루징 시리즈를 안았고요. 이어서 3위였던 삼성과는 한 경기가 우천 취소됐고 1승 1패로 우열을 가리지를 못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2승 3패, 승패 마진이 마이너스 1에 그쳤는데요. 이 사이에 좀 LG 트윈스가 많이 좀 승리를 챙겼고 4경기로 따라잡히면서 좀 거센 추격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KT에게는 이제 화요일 경기에서 무실점 승리 거뒀고, 근데 이제 수요일, 목요일 경기를 내줬네요. 네, 1승 후에 2패, 아무래도 굉장히 진한 아쉬움이 남는 주중 3연전이 됐는데요. 먼저 화요일 경기에서는 2대 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좀 효율적인 야구를 펼쳤는데요. 마운드에서는 선발 김도현 선수가 5이닝을 책임졌고 정혜영, 곽도규, 장현식, 이준영, 전상현 선수가 남은 4이닝을 무실점으로 힘을 합쳐줬습니다. 예. 타선에서도 꼭 필요한 시점에 점수가 나왔는데요. 1회 말 2사 1루에서 최영우 선수의 적시 3루타, 그리고 7회 말 2, 3루에서 소크라테스 선수의 땅볼로 점수를 가져오면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예. 좀 계속 승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수요일, 목요일 경기는 이제 정반대 흐름이었어요. 네, 화요일에는 효율적인 야구를 펼쳤는데 수요일에는 실책을 무더기로 쏟아내면서 자멸을 했다고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임스 네일 선수가 선발 등판에서 3.2이닝 8실점, 수치적으로만 놓고 보면 정말 난타를 당한 것 같은데요. 예. 자책점은 2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무려 6점이 수비 실책에서 비롯됐다는 뜻인데요. 1회 초와 3회 초, 4회 초까지 경기 초반에만 실책 3개가 나왔는데 이게 모두 실점으로 이어졌습니다. 먼저 1회 초에 중견수 박정우 선수의 포구 실책이 나왔고 3회 초에는 3루수 김도영 선수의 송구 실책, 4회 초에는 포수 김태군 선수의 포구 실책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 실책 때문에 0대 8 초반부터서 격차가 크게 벌어졌네요. 네, 이 격차가 워낙 크게 벌어지다 보니까 승기가 확실하게 넘어갔는데요. 결국에 2대 13으로 패하고 말았습니다. 예. 그리고 목요일에도 실책이 발목을 잡았는데요. 연장 12회까지 가는 혈투였습니다. 이 11회까지는 0대 0으로 양팀 투수진이 모두 무실점으로 굉장히 위력을 보여줬는데요. 그런데 12회 초에 이루수 홍종표 선수의 송구 실책이 나왔습니다. 결국 이 송구 실책 직후에 한 점을 내주면서 0대 1로 패배하면서 연패에 빠졌고 루징 시리즈를 떠안고 말았습니다. 굉장히 아쉽네요, 결과가. 근데 이제 정혜영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왔어요. 네, 굉장히 반가운 이름인데요. 지난 6월입니다. 올스타 휴식기 직전에 우측 어깨 회전근 염증으로 전력에서 이탈을 했었는데요. 생각보다 복귀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렸는데 지난주 화요일에 1군 엔트리에 등록이 됐습니다. 퓨처스 리그에서 3차례의 실전 등판을 하면서 좀 콜업 일정을 조율을 했는데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마무리 투수로 기용하기는 어렵고 우선 편안한 위치에서 1군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줬습니다. 네. 화요일에는 6회 초, 목요일에는 7회 초에 등판했는데 두 경기에서 1.2이닝 동안 2피안타를 내주긴 했지만 무실점하면서 건재함을 과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금요일 경기 이제 삼성을 상대로 극적인 역전승을 했고 연패 탈출에는 일단 성공을 했습니다. 네, 이전까지 7승 3패, 삼성을 상대로 유독 강한 면모의 기아였는데요. 예. 쉽지는 않은 경기였습니다. 8회까지 7대 8로 뒤졌지만 접전이 이어졌는데요. 9회 말 벼랑 끝에서 집중력을 발휘를 했습니다. 상대는 삼성의 클로저 오승환 선수였는데요. 김선빈 선수의 2루타와 김도영 선수의 내야 안타로 무사 1, 2루 기회를 맞은 뒤에
나성범 선수의 적시타로 8대8 동점을 이뤘습니다. 이어서 소크라테스 선수가 땅볼로 물러나긴 했는데 여기서 다시 1-4, 1-3로 기회를 만들었는데요. 예. 서건창 선수의 타구가 굉장히 높은 타구가 됐는데 이 중견수 김지찬, 이루수 류지혁, 유격수 이재현 선수 3명이 달려들었는데 이 3명 모두 이 공을 잡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대로 땅에 떨어졌고 여기서 3루 주자가 홈을 밟으면서 8대9 역전, 좀 행운의 끝내기 안타가 됐습니다. 이때는 이제 더위가 싹 이제 물러가는 거죠. 네. 근데 토요일에는 이제 갑자기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이제 휴식을 취했었고 이제 일요일 경기는 좀 아쉽네요. 네, 그 토요일 경기는 대체 선발이 예고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예. 김기훈 선수가 4년 만에 선발 등판을 소화할 예정이었습니다. 상대는 데니레이스 선수였는데요. 좀 굉장히 강력한 상대였고 경기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폭우가 쏟아지면서 좀 내야 외야 가릴 것 없이 물이 많이 고였습니다. 예. 근데 그 관중들 이미 입장에 있지 않았나요? 네, 아무래도 경기 2시간 전부터 입장을 하다 보니까 예. 관중들은 입장에서 경기를 기다리는 상황이었는데요. 이 너무 많이 비가 오다 보니까 결국에 심판대도 정확하게 6시에 취소를 선언을 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면 그렇게 하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박정우 변우혁 선수가 좀 팬들의 마음을 달래러 나왔는데요. 이제 우천 취소가 됐기 때문에 이 방수포 위에서 다이빙을 하는 세레머니로 좀 팬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랬군요. 1월 경기는 어땠습니까? 네, 일요일 경기는 에릭 라우어와 데니 레이스 선수의 맞대결이 됐는데요. 이 에릭 라우어 방송에서는 처음 말씀드리는 이름입니다. 예. 이 기아가 우승을 위한 승부수로 선택한 선수인데요. 윌크로우 선수가 오른쪽 팔꿈치 내측 측부인의 손상으로 수술을 받으면서 케말드레드 선수가 대체 외국인으로 합류를 했는데 네. 조금 아쉬웠습니다. 9경기에서 3승 2패, 평균 자책점은 4.53을 기록했고 결국 라우어 선수를 새 얼굴로 선택을 했습니다. 크로우 선수와 알드레드 선수는 지난주 월요일에 동시에 웨이버 공시가 됐고요. 이 라우어 선수가 드디어 첫 등판을 소화를 했는데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뭐 메이저리그에서 한 시즌에 2자릿수 승리를 챙긴 경험이 있을 정도로 워낙 좋은 커리어를 가진 선수여서 예. 기대가 굉장히 컸는데요. 이 실책으로 기록되지 않은 아쉬운 수비가 몇 개 있긴 했는데 3.1이닝 4실점으로 조기 강판이 됐습니다. 이제 적응해야 되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네, 이 75구를 소화했는데요. 예. 경기에 앞서서 본인은 이제 시차적응이 조금 안 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직구 최고 구속은 151km, 평균 구속은 144km를 기록하면서 결과는 아쉬웠지만 구위면에서는 나쁘지 않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예. 그리고 이 라오 선수 데뷔전에서 패배를 할 위기였는데 타선동으로 패전 투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1회 말에 나성범 선수의 투런포와 김선빈 선수의 적시타로 3점을 뽑았고 7회 말 박찬호 선수의 적시타까지 나오면서 4대4 동점을 이뤘습니다. 라오 선수는 이제 패전을 면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조금 아쉽겠어요. 네, 7회 말에 4대4 동점을 이뤘는데 예. 역전까지 가기엔 힘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9회까지는 양팀 모두 추가 득점에 실패하면서 연장 승부로 이어졌는데요. 승패가 조금 허무하게 갈렸습니다. 어떡해요? 이 11회 초 시작과 함께 기아 벤치가 마운드를 정혜영 선수에서 이영범 선수로 바꿨습니다. 좀 우아한 선택인데요? 네, 우한 투수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이영범 선수를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혜영 선수가 10회 초에 투구수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예. 불펜에 남아있던 이준영, 김사윤, 김기훈 선수는 전부 좌완이었고요. 그래서 아마 이영범 선수를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첫 타자인 박병호 선수에게 솔로포를 내줬습니다. 이 박병호 선수가 앞에서 이미 라오어 선수를 상대로 홈런이 한 개 있었는데요. 이 박병호 선수가 한 경기에서만 2개의 홈런을 뽑아내면서 기아에게는 조금 결정적인 페인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영 선수 그냥 좀 더 믿어봤으면 어땠을까 이제 이런 이제 결과론적으로 아쉬운 면이 좀 있긴 하네요. 네. 예, 이번 주는 이제 서울로 이동하죠. 네, 이제 광주에서 홈 6연전을 했고 이번 주에는 서울로 6연전을 올라갑니다. 먼저 키움 히어로즈와 고척 스카이돔에서 주중 3연전을 치르고 이제 잠실야구장으로 장소를 옮겨서 LG 트윈스와 주말 3연전을 치르는데요. 이 2위 LG가 4경기 차로 바짝 따라붙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 정말 중요합니다. 이 두 팀에게 모두 위닝 시리즈를 확보해야 하는데요. 특히 LG와 3연전에서 결과가 안 좋은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기아와 LG가 순위표를 맞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선수들도 긴장감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또 기아가 또 잘하잖아요. 네. 믿을 게 그거밖에 없죠. 사실 네. 이에게 워낙 강한 기아니까요. 맞아요. 또 이범호 감독이 그거에 맞춰서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이제 원래 선발 로테이션상으로는 김도현 선수가 화요일과 일요일 등판을 해야 되는데 제임스 네일 선수에게 주 2회 등판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김도현 선수가 일요일 삼성전에 구원 등판해서 2.2이닝 36구를 던졌고 이제 로테이션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일 선수가 내일 선발로 예고가 된 상황입니다. 이제 저희가 인터뷰 할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김도영 선수의 30-30 이번 주 나올 수 있을까요? 이거 기대하는 것도 좀 재밌긴 해요. 이 대기록에 마침표를 찍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29홈런 그리고 예. 32도루를 기록하고 있는 김도영 선수인데요. 홈런 하나 남았는데 예. 지난주에 완성하지 않을까 했습니다. 근데 5경기에서 15타수 4안타에 그치면서 이번 주로 기록을 좀 달성을 미룬 상태고요. 볼넷은 무려 7개를 얻어내면서 좀 상대 투수들도 이 대기록을 의식하고 있지 않은가 싶은 모습이 좀 보였는데요. 김도영 선수가 고척 스카이돔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억이 많습니다. 네. 4월에는 KBO 리그 최초의 월간 10홈런 10도루를 달성했고 네. 지난달에는 KBO 리그 최연소 그리고 최소 경기 100득점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30-30도 이 좋은 기억 있는 고척 스카이돔에서 나오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예. 광주 FC도 이제 어느 때보다 반가운 소식이 들렸네요. 네, 금요일이죠. 전주 원정길에 올랐는데요. 한국프로축구연맹이 K리그 1은 금요일, K리그 2는 월요일 경기를 편성해서 좀 팬들이 평일에도 축구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광주 FC 팬들에게는 정말 불금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그러네요. 창단 이후에 1무 11패, 전북현대한테 원정에서 한 번도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겼습니다. 12전 13기인데 1대 0. 네. 예. 정말 짜릿한 스코어로 승리를 챙겼습니다. 이 자시르 아스라니 선수의 선제골 겸 결승골이 정말 멋있게 터졌는데요. 후반 24분에 가브리엘 티그랑 선수의 패스를 받았는데 이걸 한 차례 터치를 한 다음에 골문 구석을 정확하게 겨냥을 했습니다. 이 골키퍼도 반응하지 못했고 이 골에서 승리까지 나오면서 K리그 1 3연승 그리고 코리아컵을 포함하면 최근 4연승을 달렸습니다.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네. 올해 처음인데요. 이 리그 3연승이. 예. 순위는 7위를 유지를 하긴 했는데 상위권과의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경기 반차까지 줄여놓은 상황인데 이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리그 마지막에는 결국 광주FC가 상위권에서 미소를 짓지 않을까. 네,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이번 주에 또 장거리 원정 떠나네요. 네, 피하고 싶은 원정이 또 이어지는데요. 예. 올 시즌 2번째 강릉 원정입니다. 광주에서 강릉까지 왕복 900km가 넘는 거리인데요. 일요일에 강원FC를 상대로 리그 4연승에 도전합니다. 강원FC가 현재 선두에 올라서 시도민 구단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주역인데요. 지난 시즌에는 또 광주FC가 돌풍의 중심에 서 있었잖아요. 네. 좀 올 시즌 돌풍의 중심인 강원을 물리치고 상위권 도약에 성공할 수 있을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2024 파리 올림픽이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예. 네, 파리 올림픽이 오늘 새벽에 공식적인 막을 내렸는데요. 예. 한국 시간으로 오전 4시에 스타드 프랑스에서 폐막식을 갖고 4년 후에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만남을 기약했습니다. 한국 선수단도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광주 소속 또는 출신 선수들도 끝까지 감동과 환희를 좀 선사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예, 성적이 좋더라고요. 네, 이번에 한국 선수들이 금메달 13개를 수확하면서 역대 최다 타이 기록을 세웠습니다. 정말 이번 올림픽 많은 선수들이 출전하지는 않았는데 소수 정예로 정말 멋진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광주 선수들이 마지막까지 메달을 추가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좀 멋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먼저 스포츠 클라이밍의 신은철 선수인데요. 화요일 오후에 르 부르제 스포츠 클라이밍 경기장에서 열린 스피드 남자 예선에서 중국의 우펑 선수와 맞붙었습니다. 이 굉장히 좋은 스타트를 보였는데요. 중간에서 한번 미끄러지면서 7초 24를 기록했습니다. 우펑 선수는 5초 01을 기록했는데요. 그러면서 아쉽게 8강 진출에는 또 실패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근대오종의 전웅태 선수가 어제 오후에 베르사유 궁전에서 열린 남자 결승에서 6위를 기록했습니다. 좀 지난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차지하면서 이번 대회에서도 굉장히 유력한 메달 후보였는데요.
승마에서 말이 5번째 장애물에 높다가 갑자기 코스를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네. 주어진 시간 안에 완주에 실패하면서 287점으로 11위에 그쳤습니다. 네네. 하지만 펜싱에서 241점으로 2위, 수영에서 312점으로 7위에 오르면서 그 마지막 종목인 레이저런, 사격과 육상을 결합한 종목인데요. 공동 2위로 출발을 했습니다. 첫 번째 사격에서 5발을 마치는데 25초 77. 좀 평소에 2배 가까운 시간이 걸리면서 3위로 밀려났고요. 좀 이후의 사격에서는 안정세를 찾으면서 3위를 유지를 했는데 예. 체력이 떨어졌습니다. 마지막 600m 달리기였는데 결국 여기서 3명에게 추월을 허용하면서 최종적으로는 6위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그랬군요. 이제 근데 이번에는 조금 흥행에는 성공하지를 못했어요. 올림픽이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끌지를 못했거든요. 하지만 우리 선수들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잘 대회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다음은 이제 페퍼저축은행 AI 페퍼스가 일본 전지 훈련이 예정이 돼 있군요. 다음 주는 현지에서 소식을 전해주시겠죠? 네, 장소영 감독 체제로 개편한 페퍼저축은행인데요. 이번 주 일요일부터 다음 주 목요일까지 4박 5일간 일본으로 전지훈련을 떠납니다. 예. 도쿄 인근에 있는 가와사키라는 도시로 가는데요. 이 페퍼저축은행이 창단 첫 해부터 진행해온 자매구단 NEC 레드로켓츠와 합동훈련을 진행합니다. 긴 기간은 아니지만 훈련과 연습 경기를 병행하면서 장소연 감독의 색채가 어느 정도 드러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히 좀 수준 높은 일본 구단들과 3차례 정도 연습 경기를 진행하면서 좀 선수들이 제대로 좀 색채를 입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 이 소식 현장에서 생생하게 전해드릴 테니까 좀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강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